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허리케인급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사실을 다 털어놨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정의로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측이 김문기 전 개발 1처장 유족들을 회유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선거법 재판, 네. 이번이 4차인가 그렇게 되죠? 네, 4차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난달 31일 네. 말일에 1차 조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지금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흘러나왔는데 네네. 그 하나는 지금 그 김문기 전 처장의 부인을 이재명 측에서 회유하려 했다는 그 내용이 폭로가 됐어요. 이게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적시가 됐죠. 이우종, 당시 성남 아트센터장입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이 산하 단체 장으로서 만난 적이 있다. 뭐 아트센터 장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사장급들이죠. 사장급이죠. 기관장들이죠. 그렇죠. 산하. 산하 기관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이우종 씨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김문기 씨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눈 그런 인물로서 보도가 된 적이 있죠. 한 번 된 적이 네네. 있습니다. 유족들한테 그래서 언론에 이런 식으로도 나왔어요. 기억을 완전히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이니까 그 대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 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유족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건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우종 이 성남 아트센터 장인데 이 유동규 씨가 출소했잖아요. 출소한 다음에 김문기 전 처장의 부인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가까운 사이였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난 자리에서 이우종 성남센터장이 와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라는 이야기가 서로 소통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가급적이면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더라도 좋은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딱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측에서 이 김문기 씨 유족들을 회유하려 했다. 인터뷰하지 마라. 인터뷰 하더라도 거짓말을 해다오. 그러니까 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거짓이 뭐냐면 좋은 사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다오라고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네. 이렇게 이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김문기 그 유족들은 이재명 대표가 네. 이 조문도 안 오고 네,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섭섭한 감정을 표명을 한 인터뷰를 했죠. 네, 당시 아들이 나서서 바로 산타 복장을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24일 날이죠. 예, 그때 피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그게 발인날 아닙니까? 발인날 그렇게 산타 복장을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동영상을 지켜보면서 우리 유족들은 발인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게끔 회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유동규 씨가 아주 부인과 네. 만나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거의 팩트에 부합한다고 봐야겠죠. 이것은 또 나옵니다. 왜 또 나올 수 있냐면 지금은 유동규 씨가 증인이잖아요. 이제 이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당연히 유족들을 증인으로 지금
출석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니 김문기 씨 부인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을 해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이우종 센터장의 지금 이 회유를 검찰은 당연히 또다시 직접적으로 물을 가능성이 높죠. 또 오늘 유동규 씨는 김문기 네. 처장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신은 이제 성남시장이죠. 네. 시장으로부터 아주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좋아했다. 네. 이런 또 증언도 했네요. 네. 직접적으로 김문기 씨가 칭찬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대면 보고를 했다는 얘기고 예, 그렇죠. 대면 보고에서 어떠한 내용을 갖고 직접적으로 두 사람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 소통의 결과 끝에 성남시장으로부터 김문기 씨가 칭찬을 받고 좋아하더라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죠. 예. 자, 이동규 씨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막 꼼꼼히 파악하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유튜브를 보면 좀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보고를 하러 갔는데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굉장히 꼼꼼하더라. 그래갖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좀 열버분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실무자를 직접적으로 잘 아는 사람 데려오나? 잘 아는 사람. 특히 이 일공단과 결합개발 이게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시장으로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대장동과 일공단 결합 내용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예.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가장 골치 아팠던 게 그거였거든요. 결합을 하는데 결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임 시장이 지금 그 성남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공원으로 만들려는 걸 이 대장동과 결합 사업으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공원으로 이 선정됐던 업체들은 반발하면서 소를 제기했잖아요. 예. 이게 가장 골치가 아팠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1심에서 350억을 물어줘라. 이런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장동과 결합을 하려면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김문기 처장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뭐냐면은 부재소 특약을 하면 됩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보도도 됐습니다. 부재소 특약과 관련해서 2017년도입니다. 이 보도가 된 건. 즉, 이 성남의 뜰이 혹시나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 대장동 일당이 똑같이 어떤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민형사상 소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확약서를 쓰게 하면 됩니다. 라고 김문기 처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래 맞다 그렇게 하면 지난번처럼 또다시 소를 제기 안 할 수 있겠구나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기억이 안 날까요? 다른 것은 예.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살 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하이직이라 몰랐다 그러니 참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또 오늘은 들어가면서 또 한마디를 하기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언제나 뭐 한마디씩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과 두 번째 지금 재판입니다. 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하실 겁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왜 이렇게 불리한 내용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연결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 대표에게 없는 벌을, 처벌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인들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벌이 있다면 받으라는 거지 없는 벌을 만들어서 지금 받으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자신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옳은 말이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는 뭐 기자들의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CCTV 가짜라든가 네네.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김인섭 네네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으니까요. 선대 본부장 영장 실질심사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폭폭폭 네네. 쏟아지는데 딱 또 침묵을 지키고 들어가 봤다고. 왜냐하면 저기잖아요.
국내산이잖아요. 예. 외신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신한테는 외신한테 수치스럽습니다라고도 말을 하고 또 뭐 다 대답해 주잖아요. 외신은 왜 특권을 줍니까? 아니 똑같은 질문 아닌가요? 아니 외신은 훨씬 더 좀 위험한 질문들을 하는데 내신 기자들은 아주 참 침착하게 질문을 하고 당신은 위험한 인물이니까 이런 질문에도 답을 해주면서 국내 기자들한테는 이렇게 딱 안면 바꾸고 들어가는 차별이죠, 이건 제가 그러네요. 예. 오늘 사실은 유동규 측에 대한 검찰, 네. 검사 증인 신문은 끝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또 마무리를 못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재명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유동규와 관련해서 반대 신문을 하는 날인데 지난번에 굉장히 뭐 이재명도 늦게 나오고 뭐 하는 바람에 오늘도 검찰의 주신문이었어요. 이동규 증인에 대해서. 근데 좀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유동규 증인이 재판부한테 저 정신이 좀 멍합니다. 멍한 상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 그 즉시 재판장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뢰성, 그러니까 증인의 신뢰성 있는 기억이 중요한데 지금 멍한 상태로 뭐 이 증인을 계속한다는 건 사실 이 신뢰성에 떨어지는 어떤 증인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재판을 연기하길 부탁드립니다.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검찰 주신문을 원래는 2주마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이 검찰의 주신문을 계속 연장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매주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거기다 대장동 재판까지 시작되면 매주 정도가 아니라 매주 2, 3회 나와요. 2, 3회 나오죠. 예. 뭐 교수님께서도 늘 그걸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게 현실화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28일에는 이제 저쪽에서 이재명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유동규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 또 조금 있으면은 김문기 씨 부인이 또 증언석에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상황들로 보면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를 수가 없네요. 그럼요. 지금 매일매일 사실 매번 재판 때마다 조금씩 새로운 사실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뭐 김문기 처장이 뭐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사실 귀에 들어오지만 이우종 그 성남센터장의 회유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이제 유족들에게 직접, 왜냐하면 유족이 만난 사람이니까 직접적으로 질문이 들어가고 했을 때 이재명 쪽에서 어떠한 지금 김문기와 관련해서 어떠한 회유와 협박, 유도가 있었다. 이것은 어떤 의도? 김문기 처장과 자신에 대한 거리를 두고 모르는 것이 정당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물론 뭐 여기 재판장이 강기태 부장판사니까 그분이 적절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보통인은 상식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서 그렇죠. 이재명의 금배지가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불안한 건 사실 지난번에 대법처럼 뭐 사실은 그러니까 거짓말은 했으나 지금 그것이 이제 뭐 이 방송에서의 그런 뭐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선거법에 이번에도 사실 인지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인지 여부를 갖고 선거법과 관련돼서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 법조계 사람들도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방향의 흐름은 사실 단순히 안다 모른다의 차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모르게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재명이 어떠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건 빼박이다라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예.